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진표 PD입니다. 8시 방송은요,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성 배뇨장애를 막는 예방운동법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윤하나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도 저희가 운동으로 함께 윤하나 교수님과 배워본 네, 적이 있는데 네. 오늘은 좀 다른 주제죠. 네. 여성 배뇨장애 관련 네, 주제입니다. 네. 오늘 인사랑 간단한 주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윤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살짝 좀 증상들이 좋아지시기 시작할 때가 이제 되긴 하셨어요. 여성분들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게 소변 자주 마려운 거, 못 참는 거, 기침하면 소변 새는 거,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배뇨장애 증상들이 생기는데, 배뇨장애라고 하는 거는 장애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배뇨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 자주 보거나 조절을 못해서 새는 거일 수도 있고 너무 못 보는 거일 수도 있고 방광의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모든 상황들을 다 배뇨장애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여성의 숙명인데 여성이 남성보다 생긴 게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훨씬 더 쉽게 잘 생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오랫동안 경험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짧고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하고 한번 예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런 이 배뇨장애에 대한 이론 한 20분 정도 알아보고 그거를 막고 좀 개선할 수 있는 예방 운동까지 배워볼 테니까요. 시청하시면서 또 이론도 배우고 이따 운동은 직접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배뇨장애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좀 배뇨장애 아까 여성분들이 많이 겪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중년 넘어가면서 여성분들한테 배뇨장애가 좀 얼마나 많이 생기나요? 얼마일 것 같아요? 50%일 것 같아요, 뭔가. 대충 맞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중년 여성의 45% 이상이 살면서 한 번 이상 요실금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거 되게 많죠. 그러니까 되게 많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우리가 고혈압, 당뇨의 유병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성인에서. 한 고혈압, 당뇨만 60%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성인에서 알려진 고혈압의 유병률은 요즘에 사실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뭐 많이 해도 20%그 정도이고 당뇨도 한 30%, 20%, 30% 정도예요. 보통 짧게 보면 15에서 15% 내외를 보는데,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관절염도 대충 그 정도인데 여성에서의 요실금과 같은 배뇨장애는 거의 절반이 경험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단 말이죠. 다른 질환에 비해서 훨씬 발생 비율이 높은 거네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많은 이유가 여성이 구조적으로 방광하고 그거 받쳐주고 있는 그 골반 근육 말고는 다른 보호 장치가 없어요. 근데 남성은 전립선도 있고 요도가 길고 또 이 관략근이 있는 데까지 가는 근육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가 더 덜 생기고, 여성은 또 살면서 요즘에는 물론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임신, 출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요즘에 많이 겪고 있는 갱년기 폐경, 호르몬의 변화, 호르몬의 저주 이런 호르몬의 저주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광에 영향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많이 경험을 합니다. 네. 저도 이게 구조적으로 여성이 뭐 조금 더 많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깊은 이유가 있었는지는 정말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럼 좀 배뇨장애 종류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좀 어떤 게 있나요? 배뇨장애 저걸 제가 잠깐 갖고 와서 좀 할까요?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직접 소품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저 방석과 방석까지 다 같이 세트로 갖고 와 주시면 방석 주시면 제가 이렇게 풍선도 같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풍선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자, 이게 방광을 제가 모델로 가져온 건데 요 방석이 골반 근육이에요. 골반 근육이 골반 방석.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요 방광 요만큼은 화면엔 되게 크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150cc니까 종이컵 한 컵 정도거든요. 보통 우리가 요만큼 차면 소변이 마렵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화장실을 좀 가고 싶은데 좀 참을 수는 있겠다. 이게 화장실이 멀거나 갈 상황이 아니면 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요만큼은 되게 많이 마려워요. 지금은 정말 가지 않으면 쌀 수도 있다. 지금 바닥에 지린다 그렇게 표현하던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보통 한 350 요 정도 차면은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이 방석을 우리가 골반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여성은 방광이
좀 무거우니까 작은 걸로 할게요. 네, 들고 있겠습니다. 네, 방광이 요 골반 근육 위에 이렇게 얹혀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요도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남성은 요게 이제 요도가 이렇게 짧지 않고 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성은 이 요도가 4cm밖에 안 돼요.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진짜로 요거 2배의 길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요 골반 근육 사이에 이렇게 얹혀 있으면 요 근육이 망가지면 요 4cm의 요도가 어떻게 막아질 수 있는 게 없겠죠. 네. 근육이 망가지는 가장 많은 쉬운 상황들이 자연 분만하는 거.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근육이 약해지는 거. 또 뭐 다른 이유로 자궁이나 뭐 직장이나 방광에 암 수술을 해서 이 근육을 운동하게 하는 신경이 손상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방광으로 바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네. 약해지면서 힘주면은 이 방광이 같이 내려가고 그래서 소변이 새고 아니면 요쪽 이 근육들, 이 신경과 근육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방광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방광으로 가는 신경들이 불안정해져서 소변을 못 참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요만큼 마려워야 진짜 화장실 빨리 가야 돼 그런 느낌이 이제 가서 네. 봐야 되는데 나는 내가 느끼기엔 지금 내 방광 소변이 이렇게 차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방광이 요만큼만 차 있는 이런 조금 거. 차 있어도 네. 완전 가득 찬 네, 것처럼. 가서 보면 그래서 난 이만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요만큼 나오는. 조금 네. 예, 그래서 너무 막 자주 마렵고 시원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고 요렇게 많이 소변이 이 방광이 자꾸 이제 근육이 약해서 움직이니까 소변이 새는 거를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방광 질환이 훨씬 더 쉽게 잘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안 차인데 이만큼처럼 느끼게 되는 현상인 네. 거죠. 네. 그럼 이만큼 나올 줄 알았는데 요거밖에 안 나오면 실망감이 대단하겠죠. 시원하지도 않고 네. 소변 줄기도 약하고 이거 붓는 거하고 이거 붓는 거하고 어떤 게 소리가 더 크겠어요. 쏴. 그렇죠.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니까 네. 더 이제 보기도 힘들어지고 자꾸 방광염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풍선으로 보니까 딱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과민성 방광과 아까 새는 게 복압성 요실금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잠깐 갖다 놓고 다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텐데 오늘 네. 주제는 운동이잖아요. 네네. 좀 이런 요실금이나 이런 과민성 방광 같은 걸 운동으로 조금 개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개선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네. 물론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 재채기 뛸 때 방광이 이렇게 있는데 받쳐주고 있는 근육이 너무 약하니까 자꾸 밑으로 방광이 빠지면서 요도가 방광이 빠진다기보다는 원래 우리가 안전하게 있어야 될 위치보다 조금 더 내려가니까 요도가 자꾸 더 많이 움직여서 소변이 새는 거거든요. 그런 복압성 요실금은 이거를 다시 보강해주는 수술을 해주는 게 제일 좋지만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면은 네. 빠지는 게 조금 덜 빠지겠죠. 많이 빠지는 거 덜 빠질 수 있고 10번 기침하면 10번 빠졌던 게 그래도 2-3번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골반 적은 운동, 골반 근육 운동 그리고 케겔 운동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케겔 그런 운동. 운동을 네. 하는 거고 과민성 방광은 방광 자체가 되게 불안정한 거예요. 네. 장염 걸려서 설사 나오면 네. 하여튼 뭐만 먹으면 계속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방광에 정확한 비교는 아닌데 방광에 장염 걸린 거하고 마찬가지 상황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 차면 아까 많이 찰 때까지 가만히 소변을 참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만큼 찼는데 센서가 고장이 나고 방광이 이거를 근육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될 때 자꾸 운동을 하니까 소변을 너무 급하게 보고 진짜 설사하듯이 소변을 지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절박뇨,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자주 보는, 그러니까 8번 이상이면 2시간 이하로 소변을 이제 보거든요. 소변 보는 간격이. 8번 이상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밤에 소변을 2번 이상 일어나서 보면서 또 소변을 못 참고 갑자기 급해지고 급하면 일단 화장실 빨리 가지 않으면 새버리는 절박성 요실금이 있으면 그걸 과민성 방광이라고 해요. 과민성 방광은 관략근을 조이는 것만으로는 사실 힘들어요.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다 실수를 하시거든요. 이거는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을 써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화장실 약하거나 아주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약을 먹으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몸이라는 게 참 희한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방광이 막 자극이 되어 있는데 이 근육 운동을 짧게 자꾸 하면은 글로 요도와 방광으로 가는 자극 신호가
좀 억제가 돼요. 좀 둔해지는 네. 건가요? 그래서 소변을 좀 참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계속 연습을 하면서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하는 거죠. 그걸 방광훈련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골반 근육 운동이 잘 되는 분들이 그런 훈련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게 결국 조금 저 방석의 역할을 했던 그 그쵸, 골반근을 강화해 네. 주는 거죠. 예, 방석이 얇아지고 네. 막 흐물흐물한 방석을 이렇게 탄탄하고 두껍게 해주는 게 골반 근육 운동이고, 골반 근육 운동 하나만 해가지고는 사실 아주 좋은 효과를 못 보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환자분들한테는 코어의 그 힘이 되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코어가 왜 이렇게 몸통이잖아요. 네, 여기요. 몸통이 같이 힘을 줄 수 있어야, 그리고 자세가 똑바르고 골반이 삐뚤어지지 않아야 소변을 조절하는 것도 쉬워져요. 그래서 사실은 몸 전체의 이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숨을 제대로 잘 쉬고 골반을 삐뚤어진 자세, 골반 삐뚤어지고 자세 삐뚤어진 것만 잘 고쳐줘도 방광에 관련된 거에 운동 효과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운동이 조금 심각하신 분들은 아까 약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어느 정도 증상을 보이는 분들한테 좀 효과적일까요? 일단 소변을 좀 자주 본다? 그런 분들은 좀 더 효과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기침을 하면 소변이 새는데 1년에 한두 번 기침하는 정도이고, 그러니까 기침한 정도, 빈도가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기침했을 때 소변이 새는 정도이고, 심하지 않을 때는 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사실은 현재 증상이 심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운동을 같이 하면서 지금 받고 있는 치료를 계속 꾸준히,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수술을 하기 전후라면, 수술하기 전후로 이 운동을 같이 해주면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압술 요실금은 제가 아까 그 수술을 해야지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을 한 게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은 상태로 있을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내 몸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의 근육도 변하고 몸의 이 전체적인 이제 그 텐션도 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몸의 구조가 변하는 거를 감안해서 미리 수술을 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살면서 또 요실금이 재발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실금 수술을 하고서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그 결과가 유지가 될 때는 되는 거를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 이후에 재발한 거는 수술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재발할 때가 돼서 재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늘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재발할 걸 6년, 7년, 10년 후에 재발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재발하는 게 아니에요. 재발하는 확률이 보통 5에서 많게는 20%, 보통 10%에서 15% 내외로 보는데, 거기에 내가 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안 들어가게 하려면 근육 운동을 계속 같이 열심히 해주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모든 운동이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 운동 중에서 살 빼기 위해서 막 웨이트하고 유산소하고 그런 거 말고 내 몸의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운동은 꾸준하게, 내가 다른 치료를 했더라도 보조적으로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가장 나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안 생긴 분들한테는 이런 요실금이나 문제 같은 것들이 좀 나중에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미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줄 수 있고,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나 뭐 수술하셨던 분들이라도 그런 좋은 상태를 좀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운동인 거네요. 그럼요. 네. 그럼 오늘 이런 운동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저는 오늘 여성 배우장의 운동이지만 전 남자잖아요. 제가 조금 배우면 남자한테도 좀 좋은 게 있을까요? 남성분들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로 소변을 못 보는 거가 아닌 나머지는 나이가 드시면서 또 방광이 불안정해져서 과민성 방광은 남성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이 소변을 좀 조절하고 참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전립선 수술을 하시고 나면은 요실금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관략근 운동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물론 이제 많이 알려진 또 다른 사이드로는 성기능 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성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남성은 사정할 때 이제 이 힘이 좀 더 세지니까 그런 쪽으로 기능이 더 좋아지는 것도 있고, 여성은 방광을 받쳐주고 있는 근육이라는 건 결국엔 만져지는 것은 밖에서는 질이 그걸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도 같이 강화가 되는 거니까
지근육이 강화되면 더불어서 성감도 증진되고 평행이를 할 때 본인의 이제 퍼포먼스도 능력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죠. 이런 배뇨장애 예방뿐만 아니라 이런 성 기능 관련해서도 남성이든 네. 여성이든 모두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이니까 오늘 이 운동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보내주신 게 있는데 저희가 운동이 끝나고 한 번에 질문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지금 용인 곰돌이님처럼 약이나 뭐 여러 관련 궁금증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운동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보여드릴 수 없는 운동이 되게 많아서 마이크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네. 제가 여기저기 살이 찌니까 마이크가 살이 찌. 아니, 문전랑 똑같은 그대로였습니다. 네. 보여드릴 네. 수 있는 운동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일단 아주 기본적인 케겔 케겔 운동이 케겔 박사가 만들어서 케겔 운동인데 유명하잖아요. 제가 만들 걸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 운동. 하나 운동. 네. 첫 그러니까 군데요. 굉장히 역사가 깊은 운동이에요. 이게 1940 몇 년에 이 케겔 박사가 원래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운동이 이렇게 붙은 거거든요. 네. 이름이. 일단 똑바로 이제 앉아서 네, 우리가 앉아서. 의자에 앉으면 똑바로 앉으면 이 닿는 부분이 허벅지 엉덩이가 있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 만져지는 이 그 생식기하고 항문 네. 사이에 평평한 근육이 있어요.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생각하기가 쉬운 게 고환하고 항문 사이에 그 판판한 근육. 지금 닫고 네, 있는 것 그 같아요. 부분이 회음부인데 아. 그 회음부의 바로 제일 깊은 안쪽에 골반 근육이 위치를 해요. 네. 또 골반 근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골반을 받쳐주고 있는 바닥 근육이기 때문에 딱 그 한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골반 안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조여주려면 엉덩이나 허벅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길 조여야 돼요. 한 번도 힘을 줘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할 수 줘야죠? 있어요.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잠깐 제가 요거를 네. 어떤 것? 네. 수건. 흔히 있는 수건으로. 네, 그러니까 일단 설명을 수건으로 먼저 해드릴게요. 네. 이 골반 근육은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조이면 여기도 같이 힘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골반 근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항문을 조이는 연습을 하시는데 항문을 막 힘을 줘서 조이는 그게 막 엉덩이 조이고 엉덩이가 막 네.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평온하게 있는데 가스 나오려고 할 때 항문을 조이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렇게 방귀를 참는 느낌으로 그 내가 상상으로 이 사이에 그 내 항문 바로 앞에 조그만 구슬이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한 메추리알 골프공, 탁구공 크기 정도의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조여서 집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숨을 편안하게 쉬시면서 똥배에 힘 들어가면 안 되고 엉덩이 힘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골프공을 저는 이제 탁구공으로 할게요. 탁구공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조였다가 다시 내리고 항문 앞에 있는 탁구공을 이렇게 예. 잡아 올렸다가 조였다가 다시 잡아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숨을 참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벌써 지금 3번, 4번 이거를 근육 그 운동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숨을 참으면 배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네. 근육으로 힘이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숨은 편안하게 쉬시면서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짧게 여러 번 1, 2, 3, 4, 5 이렇게 하면은 짧게 소변이 급하게 마려울 때 이걸 자꾸 짧게 이렇게 조이는 운동을 하면 소변 마려운 느낌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천천히 숨을 쉬면서 하나, 둘, 셋, 넷, 읍이 아니고 6, 7, 8, 9, 10 10조를 조였다가 다시 풀고 네. 그다음에 또 다시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조였다가 또 다시 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짧게 빨리 수축할 수 있는 근육 운동도 되고 길게 오랫동안 수축할 수 있는 근육의 운동도 되기 때문에 골반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운동 여러 가지 종류의 근육들이 같이 강화가 돼요. 이거를 한 번 할 때 한 각각 30번씩 토탈 한 100번 정도 되겠죠.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날 때마다 하시면 제일 좋고 하기가 힘들다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라도 한번 제일 편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앉아서 그걸 느끼면서 하시는 거고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이게 숙련이 될수록
이게 별의별 자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수님은 좀 숙련되신 편인가요? 네, 저는 제가 네. 이제 이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네. 측정하는 이제 기구가 있는데 가장 강한 걸로 이걸 해도 어떻게 측정하나요? 이게 그 근육의 힘을 이게 측정하는 그 압력계 같은 게 있어요. 여기다 끼운 건가요? 지르다가 끼우고 아. 남성분은 항문에 끼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거지 네네네. 재미로 할 수는 없고 네. 그런 거를 했을 때 이제 뭐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는 정도의 높은 올라감으로 저는 계속 운동을 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계속 근육 운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영어를 아주 그 네이티브처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이티브에게 배우는 게 가장 쉽겠죠. 그렇죠. 네이티브가 전문가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시간이 없고 이거 쉬운 거 같지? 뭐 영어 껌이네 뭐 혼자서 독학을 해요. 그러면 네이티브처럼 되지는 못하죠. 그렇죠. 약간의 개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려서 나를 너무 자만하고 나를 너무 믿고 전문가를 안 거치고 혼자서 운동을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운동이 돼요. 그런 운동을 잘못하다 보면 그냥 엉덩이에 젓가락 끼면 젓가락은 부러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안에 골반 근육은 별로 큰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전 네이티브한테 배우는 거네요.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골반 근육 운동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일어나서 네. 해도 될까요? 해보겠습니다. 네. 의자를 치워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의자를 치워서 한번 이렇게 배워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네. 원래는 이거를 제가 이거를 사실을 말씀드려요. 네, 세라밴드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세라밴드를 제가 끊어먹었습니다. 연습을 하다 끊어져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잡아보세요. 알겠어요. 잡겠습니다. 이게 가운데 이걸 잡으시고요. 이렇게 잡고요. 집에 뭐 세라밴드 있으면 네. 좋고 없으면 줄넘기 줄도 괜찮고요. 아니면 수건 좀 큰 수건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어디 기둥 같은 데나 좀 네. 안 움직이는 데에다 걸고 아니면 전 기둥입니다. 네, 지금. 누구 잡으라고 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허벅지를 이게 좀 보일까요? 지금 조정해 주실 겁니다. 아마. 네. 네. 이렇게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네. 그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빼세요. 네. 이게 이제 오리궁뎅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쉽게 보통 생각하는 거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내 복근의 힘도 키우고 팔의 힘도 키우면서 호흡을 연습하는 걸로는 이걸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기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잡을 수 있는 이거를 좀 잡아주세요. 네, 잡았습니다. 예, 잡다 치면 이제 잘 아시는 스쿼트 있죠. 네. 스쿼트를 내가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서 스쿼트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네.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되게 중량 네. 넘어가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네. 너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서 하면 조금 네. 덜 힘들거든요. 당겨주는 역할을 해서 그렇죠. 나 걸어갖고 그러니까 지지가 네. 되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어머님들은 힘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이걸 잡으면서 이렇게 내려가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엉덩이 뒤로 빼고 무릎은 이렇게 잘 굽히면서 네. 숨을 제대로 쉬셔야 돼요. 이렇게 했다가 올라오면서 똥배에 힘이 여기 배에 힘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배에도 힘이 생기고 엉덩이에도 힘이 생기고요. 네. 허벅지도 단단해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골반 근육 운동을 할 때도 훨씬 편하세요. 같이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곁다리로 스트레칭 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는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골반의 스트레칭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이제 하다가 힘들면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요. 스트레칭은 죄송해요. 제가 키가 작아서 아닙니다. 저 혹시 선생님 잘 보이게 스트레칭은 그렇습니다. 저런 세라밴드 쓰셔도 되고 제가 네. 한 번 더 저거 당기면 또 끊어질 것 같아서 아닙니다. 네. 스트레칭은 집에 있는 이런 수건 가지고 하셔도 돼요. 수건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뒤로 똥배가 나오네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숨을 편안하게 쉬셔야죠. 숨을 막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저처럼 막 이러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숨 네. 항상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배, 복근, 코어를 네. 이제 힘을 키우는 운동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수건 없어도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손을 잡고, 이거 제가 그전에도 한번 가르쳐 드렸던 것 네. 같은데요. 배워봤던 것 같아요. 네. 리업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올리면 그냥 여기만 아파요. 네. 그러니까 여기 배, 우리 몸의 몸통의 그 근육,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근육이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이거 10번씩 3세트 하면 정말 숨이 차거든요. 이게 약간 유산소와 복근 운동이 같이 되는 운동이라 네. 그리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여기 그 관절 이름이 뭐였죠? 고관절. 고관절. 네. 고관절은 제 전공이 아니어서 비뇨의학 과시니까. 네. 저는 고관절 안쪽이 전문이라 네. 그래서 이 고관절이 약간 이제 스트레칭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약간의 땀도 나고 혈액순환도 자극이 되면서 그 골반 운동도 할 수 있고 복근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방법들로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이 같아요. 가장 깊은 심부부터 오늘 시작해서 그 주변 근육까지 다 그쵸. 단련을 해주는 게 네. 이런 배뇨장에 굉장히 네. 도움이 된다. 네. 거죠. 이게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운동들이 굉장히 큰 근력이 필요한 운동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운동을 평상시에 안 하고 몸도 뭐 나는 너무 막 이게 온몸이 다 붓고 관절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막 이런 분들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런 종류의 운동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뭐라도 해야 되고 그 뭐라도 하는 것 중에서 하기 쉬운 거를 진짜 그 물방울이 바위를 깨트릴 수 있는 것처럼 꾸준하게 계속 하는 게 몸에 많은 좋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도 봤는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에 네. 케겔 운동은 앉으면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딱 그 다음 알려주셨던 게 이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당기는 운동이었죠. 혼자서도 하실 수 네. 있어요. 그냥 기둥에다 문 어디 식탁 네. 이런 데다 잡아놓고 하셔도 되니까 문고리에다가 묶어갖고 하셔도 되고 예. 없으면 그냥 세라밴드 없이도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 전통적으로 하는 네, 스쿼트. 스쿼트를 그냥 하시는데 스쿼트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무릎에서 저도 좀 전에 띠그덕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항상 앞뒤로 스트레칭을 꼭 하고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년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또 힘이 많이 힘들고 관절도 네, 안 좋으시니까 네. 이런 세라밴드 같은 거 이용하셔서 하시면 이런 무게 부하가 덜하니까 더 네. 쉽게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 혹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알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요. 네. 딱 그까지만 준비했는데 더 한 가지는 그래요? 그러면 네. 아령으로 네. 한번 뭐 하나를 해볼까요? 저희가 아령도 준비했거든요. 오늘 소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령은 네. 제가 1kg짜리 준비해달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1에서 2kg라고 하셔서. 그래서 2kg 무거운데. 아니, 저 머슬킨 출신이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령으로 또 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아령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거 네. 캐틀벨을 아령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해갖고 아령으로 우리가 이걸 지금 무거운 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셔도 이제 캐틀벨을 이렇게 하셨는데 할 때는 네.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네. 내려갈 때 엉덩이 뒤로 쫙 빼고 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요? 네,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엉덩이 뒤로 빼고 네, 이렇게. 앉았다가 제 엉덩이를 자세가 괜찮나요 지금? 자세가 죄송합니다. 풍경이 별로라서 마주보고 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이게 엉덩이하고 그러니까 네. 이게 등이 굽어지지 않게 등을 쫙 펴면 엉덩이는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지거든요. 네, 이렇게. 그랬다가 올라오면서 그렇게 숨을 그래서 이걸 너무 잘 안 되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운동할 때 보면 이렇게 책상 하나 잡고서 네, 책상을 잡고서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네, 네. 이런 거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안쪽 근육. 네. 그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뒤로 펴면은 뒤쪽 근육. 네. 다 팔뚝에 있는 출렁살들을 네. 잡을 수 있는 지금은 제 옷이 출렁출렁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 출렁살들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이고 이게 지금 2kg에서 조금 무거운 건데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500cc짜리 페트병에다가 물을 가득 맞습니다. 채워갖고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1kg짜리로 하셔도 되고요. 이게 없다. 그리고 집에 나는 우리 집은 정수기 있어서 페트병도 없다. 네. 그럼 그냥 맨손으로 하시면 돼요. 아까 맨손으로. 이런 자세들도 맨손으로 해도 네, 운동 효과가 있는 맨손으로 거니까. 해도 돼요. 맨손으로 하시고 또 이렇게도 하시고 스트레칭 하면서 그리고 항상
앞에 했으면 뒤에도 해줘야 되거든요. 뒤에는 앞에서 조였다가 풀어줘야 뒤에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팔 운동도 하시고 그러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운동까지 알아봤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네. 오랜만에 운동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재작년이었나요? 저희가 함께했던 게 재작년이었던 재작년인 것 같네요. 같은데 그때 네. 이제 대회 나가서 입상하신 네. 걸로 저희가 함께 운동 배워봤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좀 운동을 좀 쉬셨나요? 아니에요. 계속 하셨나요? 쉬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랜만에 뵈서. 운동은 안 쉬고 꾸준하게 계속 했는데, 일단 또 이게 또 호르몬의 저주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나이가 드시면 제 나이 때 있는 분들은 다 또 공감을 하실 건데, 몸에 이제 대사가 너무 심각하게, 그러지 않았었던 이제 몸의 변화들이 막 생기면서 대사 속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요. 대사율이 진짜, 대사율 가성비가 최악이에요. 그래서 먹은 것보다도 더 안 빠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계속해서 저는 사실 이렇게 제 말로는 내 근육은 지금 툭불이다. 그러니까 이게 근육 사이사이 지방이 막 이렇게 껴있는 그런 상태인데 살을 빼려는 목적으로 하려면 정말 유산소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운동량도 더 늘리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건강한 몸을 평상시에 유지해야 사실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하고 이제 하는 얘기가 제가 먹는 걸 생각하면 운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먹고 요만큼이라도 망정이다. 망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를 줄이면 살이 빠지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살 빠지는 것보다 건강한 몸을 맞습니다.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재산이란 말 있잖아요. 근육을 유지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일단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근육이 없어서 무릎이 아프면 걸어다니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맨날 휠체어 타고서 어디를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나도 힘들고 우리 같이 나를 데리고 다니는 일행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게 내가 나이 들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려면 사실 근육을 키우면서 몸을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하게, 그렇다고 해서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근육량은 유지하고 근육이 힘을 키울 수 있는, 몸 전체의 근육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건강 유지에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운동을 배워봤는데 다시 한번 조금 하나하나 복습해보면 앉아서도 할 수 있는 뭐 어머님들 드라마 보시면서 네. 지금도 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지금 운동하고 계시나요? 지금 조금씩 이게 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네. 한 번도 안 해봤다 보니까 이 항문으로 탁구공을 잡아 올리는 느낌을 이게 딱 캐치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상상으로 네.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면 여성분들은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남성분들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내 회음부를 조인다는 생각으로 항문을 조이시면 거기가 조여져요. 네, 이거는 네. 남성한테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니까 케겔 운동 꼭 해보시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또 세라밴드로 복부, 허벅지, 네. 엉덩이 이쪽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주는 것이 이 배뇨 장애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운동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모든 여성들에게 생긴다는 아까 네. 몇 프로였죠? 45%. 45%의 네. 여성들이 겪는다는 배뇨 장애를 꼭 나머지 55%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나머지 시간에 이제 질문들 좀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좀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영도 네.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만 60세 여성분이라고 하십니다. 소변을 누고 또 바로 배뇨감을 느끼신데요. 네. 이거 되게 흔하세요. 되게 흔한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소변을 보고 났는데 또 배뇨감을 이렇게 그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느끼시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민성 방광이라는 게 있을 때 그런 증상들이 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방광이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는데 너무 막 빨리빨리 센서가 고장이 나서 빨리 그걸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변은 훨씬 더 많이 차야 많이 찼다는 신호가 머리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많이 차지 않았는데 그걸 많이 찬 걸로 잘못된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방광이 계속 소변을 보려고 하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과민성 방광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 좋아지고요. 또 이게 너무 심한 분들은 갑자기 급하게 마려우면서 소변을 그냥 질어버리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또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내가 너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많은 환자분들이 물 마시는 게 건강에 좋으니까 물을 정말 너무 많이 마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도 많이 드시고. 근데 물을 마시는 건 건강에 좋아요. 그런데 적당히 드셔야지 그거를 몸에 좋다고 나는 60kg밖에 안 되는데 막 몸에 좋다고 막 2리터를 먹는 게 좋다고 그래서 2리터를 먹어야 돼. 그럼 하루 종일 물을 달고 살아야 되는데 먹은 게 나는 별로 없는데 물 하루에 한 3컵밖에 안 먹어요. 근데 소변 양 적은 거 보면 막 1시간마다 300, 350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까요? 소변이 거에서. 그렇게 나오면 사람이 탈수가 돼서 죽어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로 심하신 분들한테 이게 정말 그 3컵 먹었는데 소변을 이렇게 보셨으면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거든요. 미라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뭔가 다른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수분 섭취를 짧은 시간에 하면 콩팥에서 계속 그걸 걸러내줘야 되니까 방광은 소변을 비웠다고 하더라도 또 계속 이게 들어오는 거죠. 계속 물이 들어오니까 방광은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물은 적당한 간격으로 내 체중 1kg당 20에서 30cc 정도로 하면 보통 60kg 여성분들은 6, 3, 18면 1.8리터잖아요. 그러니까 1.8리터가 내 몸에 필요한 수분이고 뭐 식사나 과일 이런 걸로 먹는 거를 제하면 따로 물 마시는 거 한 1.2에서 1.5리터면 충분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먹는 보통 쓰는 그 머그잔 같은 그런 보통 물컵으로는 한 대여섯 컵, 종이컵, 작은 종이컵으로는 한 10컵 내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물 한 잔, 미지근한 물 한 잔 많이 드시고 그 다음부터 나눠서 드시고 운동을 많이 하시면 많이 드셔도 됩니다. 네. 하루에 운동을 한 2-3시간 하고 땀을 많이 흘린다? 그러면 많이 드셔도 돼요. 그럼 다 나가거든요. 네. 근데 운동도 많이 안 하고 많이 걷는 것도 없고 그냥 집에만 있는데 건강에 좋다니까 물을 많이 마시고 내가 한번 이 건강을 위해서 뭐 여기 무슨 차가 좋다는데 한번 차를 끓여 마셔봐야지 이만큼을 끓여 놓으시고 이거를 계속 들고 드시면 이제 소변이 자주 볼 수밖에 없죠. 네. 오영도님이 바로 말씀하셨네요. 제가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잠자리 들기 전에가 증상이 계속 저 이거 심하대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낮에 소변을 많이 안 보는 게 아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낮에 한꺼번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화장실은 막 낮에는 활동하느라고 바빠갖고 화장실 가는 거 잊어버리고 좀 참는데도 참고 지내시다가 이제 그리고 이게 순환이 더디신 분들은 낮에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서 있으면 소변이 별로 안 마려워요. 이게 이제 심장으로 가는 그 순환이 더디기 때문에 저녁에 딱 누우면 이제 그때부터 여기 다리에 있는 피가 이제 싹 그 심장으로 리턴이 되면서 소변이 이제 급격하게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 전에 확 자주 가고 자다가 이제 1시간, 2시간째 보통 우리가 소변이 방광에 만들어져서 채워지는 거가 잠자려고 누워서 3시간째에 가장 맥시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다가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영도님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생활 습관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 습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용인곰돌이님 질문인데요. 하루날이라는 약은 남자에서 쓰는 걸로 아는데 어머니께 처방이 네네.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날이라고 하는 약이 원래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으로 나왔는데 이런 약들이 남성 전용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약이 여성에게만 쓰는 약은 없고요. 남성에게만 쓰는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필요한 약을 쓰는 거죠. 우리가 남성에게 여성 호르몬제를 절대 안 쓸 것 같아요? 그거 네. 쓰거든요. 정말요? 치료를 목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성에게 남성 호르몬을 절대 안 쓰느냐? 그렇진 않아요.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특수한 제한된 경우에 의사가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 쓰는 거죠. 하루날이라고 하는 약은 이게 우리가 원래는 저거 이제 특정 회사의 이름이니까 네. 그 탐슬로신이라고 하는 약인데 탐슬로신이라고 하는 약은 알파 수용체라고 하는 전립선에 있는 수용체를 블럭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체 역할을 떨어뜨려 주는 약이고 그런 계통의 약들이 전부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해서 먼저 개발이 됐지만 여성에게도 알파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방광 요도 주변에도 그런 수용체들이 있기 때문에
소변을 못 보거나 소변이 너무 요도가 긴장이 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치료의 목적으로 소변을 잘 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도의 긴장을 떨어뜨려주고 방광의 긴장을 떨어뜨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저런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식약청 이런 데에서 이 약의 이제 전극증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전립선 비대증도 있지만 첫 줄만 읽지 마시고 다음 줄에 또 나옵니다. 신경이성 방광의 기능장애 이런 데에도 쓴다. 그러니까는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분은 방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처방을 받으신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께서 배뇨장애가 있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것 때문에 좀 처방이 된 그렇죠. 거겠네요. 굉장히 흔하게 요 비뇨의학과 처방에서 많이 쓰는 약입니다. 네, 용인곰돌이는 님은 요 하루나리라는 약이 처방됐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엔젤님 질문인데요. 85세 여성이라고 하시는데 당뇨, 고혈압, 협심증, 고지혈증 이 네 가지가 30년째라고 합니다. 네. 작년부터 방광염이 너무 자주 걸려요. 소방 검사하면 균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소변 후에 뒤처리도 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방광염이 자주 걸리는지 좀 걱정이신가 봐요. 어쩔 수가 없는 문제도 있어요. 이게 방광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그 균을 이겨낼 수 있는 방광 자체의 면역력이 있는데 그게 살면서 그게 약해지는 분들이 계시고 소변 습관이 또 안 좋아서 더 잘 생기는 분들도 있고 한 번 방광염이 생기면 그 균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완벽하게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없어지긴 하는데 약간 얘네들이 이제 이 세포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완벽히 있다가 처리를 못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증상은 안 나타나고 소변 검사에서도 깨끗하게 될 정도까지는 죽어 있지만 나머지가 그러니까 저항군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죠. 균들이. 네. 그랬다가 이분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수분 섭취량이 줄어들거나 뭔가 소변에 변화가 생길 만한 그런 컨디션이 되면 확 다시 지금이다 하고 다시 바로. 네, 쫙 이제 이걸가 이제 얘네들이 상승을 하는데 그때 몸에 그걸 확 죽여버리는 그걸 이제 이런 보호하는 작용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작용들이 이제 떨어지시는 연령대나 떨어지는 그런 이제 몸의 컨디션을 갖고 계시면 계속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방광염이 만성이 되느냐 아니냐는 처음 방광염 균이 들어와서부터 48시간 이내에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 치료를 상당히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재발하면 정말 계속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증상이 있을 때만 치료하는 것보다는 재발하지 않도록 방광 스스로가 이걸 자체적인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게 억제하는 치료를, 그러니까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균을 억제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네. 방광의 면역 강화제가 요즘에 이제 그 처방할 수 있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방광 안에다 집어넣는 약물 치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방광을 보호하는 치료를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길어지고 유리합니다. 항생제를 자꾸 쓰면 항생제 내성이 생기고 항생제를 또 많이 쓰면 쓸수록 균들이 계속 거기를 이게 비껴가면서 이제 더 센 균들이 자라기도 하고, 거기 항생제의 부작용으로 막 설사하고, 배 아프고, 그리고 막 두드러기 생기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게 항생제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꽤 높은 나라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도 다른 비뇨의학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에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빨리 치료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항생제 처방이 적지 않아서 이런 내성균들이 생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방광 자체의 면역력을 키워주는데 제일 돈 안 들고 쉽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분들은 이렇게 발생했을 때 빠르게 요 현상만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 자체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럼 이제 빠르게 전진애님과 초코애님 질문만 살펴보겠습니다. 전진애님은 자궁근종으로 근종 제거 후에도 야간 빈뇨가 있는 것은 퇴행성으로 생긴 것으로 봐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분은 아마 자궁근종이 그러니까 빈뇨의 원인이라고 설명을 들으셨나 본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궁근종은 아니면 난소낭종은 방광의 그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빈뇨의 원인이 될 정도의 자궁근종이 되려면 정말 엄청나게 큰 한 막 10cm 이상이 되는 자궁근종이 방광 쪽으로 누르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물론 자궁근종이 있으면 방광 기능에 영향을 절대 안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근종을 제거한다고 그게 좋아진다는 거는 절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수술 전에도 방광이 불안정한 과민성 방광이 있었을 거고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자궁이 없어지니까 자궁 근종 제거를 했으니까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이제 기대를 하셨겠지만 방광 문제를 해결 안 했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퇴행성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 걸 지금 치료를 안 하고 계시니까 증상이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약 드시면 좋아집니다. 네, 비뇨기과 가셔서 치료 받으세요. 너무 막 그렇게 심각하게 연관지어서 고민할 건 아니었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초코야님께서 과민성 방광 완치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갱년기에서 같은 좀 슬픔을 겪고 계신가 봐요. 네. 호르몬의 그놈 때문에. 아닙니다. 과민성 방광은 이제 정확하게는 과민성 방광염이 아니고 과민성 방광이고요. 영어로 오버액티브 블래더라고 하는데 여성이면 누구나 걸리는 건 아닙니다. 과민성 방광의 유병률이 30%, 성인 여성의 30% 정도인데 30%도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질환들이 정말 너무 속상하게도 호르몬이 떨어지면 그 유병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는 30%도 안 돼요. 뭐 5%, 10% 정도밖에 확률이 안 되는데 이제 갱년기 되고 그러면 조금씩 이제 올라가가지고 뭐 50대, 60대 완전 폐경하고 그다음에 나이 더 드시면 50대 50%, 60대 60%, 70대 70%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 호르몬이 방광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그리고 몸 전체 스스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다 완전히 그냥 밸런스가 다 깨지면서 온몸에서 호르몬이 진짜 난리를 치는 거죠. 여기저기에서. 그래서 과민성 방광 증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 대부분 호르몬이 떨어지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갱년기부터 증상이 뚜렷해지거나 있었던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특징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 검사하면 균은 안 나오고 정상인 게 과민성 방광이에요. 균 나오면 방광염 치료해야죠. 그거는 치료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균 감염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방광에 고혈압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될 방광이 너무 막 계속 텐션이 날뛰는 거예요. 이게 업돼 있어요. 괜히 업되지 않아도 내가 계속 업돼서 소변이 조금만 들어오면 아싸 하면서 빨리 내보내야지. 오게 되는 그런 거여서 이거는 약으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먹으면 완치가 되나요? 아니면 증상만 가라앉히나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완치를 할 수 있는 병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 잘 모릅니다. 저 의사가 하나도 아니라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웬만하면 완치라기보다는 증상이 이제 물론 감염은 완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균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니까 균을 없애면 그 증상이 다시 생기지는 않겠지만 감기도 다시 걸릴 수 있고 감염도 사실 다시 재감염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과민성 방광, 복압성 요실금, 뭐 또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이런 다양한 기능에 문제가 있는 그런 병들은 완치라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고요. 완치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증상을 최대한 정상으로 맞춰줄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도와주는 내 몸에서 그 조절 기능이 있다 고장이 났으니까 고장 난 거를 해결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걸 잘 유지가 되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일찍 치료하면 완치까지 갈 수 있어요. 완치라고 하는 게 약을 끊는 거를 말한다면 완치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걸 방치하고 있다가 너무 늦게 치료하면 몸에서 이미 약을 써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약이 들어오면은 정신 차려갖고 이제 일은 하지만 약이 없으면 또 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계속 약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증상이 있으면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낫고요. 네, 초코야님은 증상을 이미 발견하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한번 관리 잘 해보시면 완치는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불편함이 뭐 조금 나아질 정도는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완치는 아닌데. 완치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완치라고 하는 거는 완전 약을 다 끊고 건강해지는 건데 그러려면 새로 태어나야죠. 그러니까 완치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완치는 안 되지만 근치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완치에 가까운 그런 방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완치가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시면 완치할 수 없어요. 약을 끊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겠죠?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배뇨장애에 대해서 이론부터 예방 운동, 개선 운동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오늘 운동들 다시 따라해 보시면 배뇨장애 개선에 분명 도움될 테니까요. 한번 꼭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윤하나 교수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8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